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 왔는데 제 마음은 헛헛해 이렇게 마음을 달랠 겸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키운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든 혼자서 씩씩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사는 걸 한평생 보다 보니 지 꿈이 그거였어요.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자,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드리자 였지요. 그래서 아이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이것저것 시도했어요. 아이가 졸업할 때는 국가에서 창업을 많이 지원해주는 터라 원 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요.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한테 호강시켜드린다는 약속도 못 지켜서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미안해했지요. 전 아들아 넘어져야 일어서는 것이야. 그러니 너 인생만 생각해라.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까지 하면 어깨가 무거워서 살 수 있겠니? 엄마 아빠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단다 하면서 마음을 위로했지요. 아들이 가장 큰 장점은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시장이 포화 상태이니 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에 자기네 학교들 선배들이 미리 가서 길을 닦아놓고 사업도 성공해 많은 돈을 벌었다며 본인도 그곳에 가서 꼭 해보고 싶은 상품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동남아냐고, 거기 치안이 얼마나 안 좋고 성공 사례도 극소수인데 왜 굳이 그곳까지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며 뜯어 말렸지요. 엄마 입장으로는 아들이 그냥 한국에 살면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며 안정성 있게 살길 바랬는데 아들은 금전적 성공을 무척이나 원했습니다. 아들이 고집을 엄마가 꺾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이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한참이나 발을 통통 굴렀죠. 몇 번이나 아들이 자리 잡은 나라에 가서 밥도 해주고 한식도 만들어주고 또 택배로 김치도 보내고 했지만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큰거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곳에 간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아들이 대학교 때부터 생각한 창업 아이템을 동남아 쪽에 가서 펼쳤고 그게 소위 대박이 난 거였지요. 인건비가 극강으로 저렴한 동남아에서 아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큰 비용 없이 많은 매출을 내어 정말 순식간에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그 순간 아들은 엉엉 울며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 이제 한인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제 나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더랍니다. 저는 아들이 성공한 것보다 아들이 드디어 심신의 안정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 그게 다행이었지요. 엄마 다시 한번 오세요.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 오시면 제가 5성급 호텔에 마사지까지 전부 최고급으로 여기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 이제 잘 나가요. 직원도 수십 명에 이번에 가게 하나 더 내서 진짜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하지만 애 아빠가 그때 몸이 안 좋았고 당장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 사이에 아들은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그 여자는 아들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 동남아 쪽으로 건너갔는데 아들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렸고 빚더미 허덕이다가 얼마 전에 다 갚고 아들이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이니 처음엔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의지하며 가까워졌고 결국 둘은 결혼을 기약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1년 뒤쯤 애아빠 몸 상태도 좀 좋아져서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볼 겸 아들이 얼굴도 볼 겸사겸사 아들이 있는 나라로 향했습니다. 항상 일반석만 탔지만 아들이 성공한 이후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편한 줄 몰랐어요.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정말 돈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들이 그걸 너무 일찍 깨닫고 어릴 때부터 고생시킨 게 넉넉하지 않게 키운 부모 탓인가 싶어 마음 한쪽이 짜릿했습니다. 걱정도 잠시 아들에 있는 나라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찌는 듯한 더위에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아들이 참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 공항에는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며느리 될 아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앳되고 순수해 보이는 그 여자아이는 제가 봐도 참 착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여려 보이는 여자가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 뭔지 몰라도 속 안에 참 굳은 심지가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 아들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멋진 호텔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아들의 여자친구의 모습에 잠깐 어색했지만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말했죠. 결혼식은 한국에 들어와서 치러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한국 가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하며 확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니네 편한 대로 해라 하면서 섭섭하지 않은 척 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사람들 결혼식 간 게 있는데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식만큼은 하기를 원했는데 식 올릴 생각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고 아들이 안내해준 최고의 여행 코스를 즐긴 뒤 한국에 돌아왔어요. 다다음 달 아들네는 한국에 들어왔고 간단한 혼인신고와 교회에서 작은 식을 올린 뒤 축하할 겨를도 없이 사업을 위해 다시 한국을 떴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휴, 자식이 돈 많으면 뭐하나. 보고 싶어도 내 옆에 있지를 않고 자식 다 키워봐야 뭔 소용인가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그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출국한 뒤 1년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급박한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사람들이랑 같이 사업자 필리핀 시골에 있는 공장에 갔는데 거기가 산 깊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라고 하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니 그게 빨리 말을 해봐 라고 하자 며느리는 남편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대요. 수색을 바로 해야 하는데 다음날 우기가 시작돼서 도저히 경찰병력이 산에 올라갈 여력이 안 돼서 남편을 못 찾아서 그래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실종되면 바로 전화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몇 주간 도대체가 뭐한 거야 라고 소리쳤지요. 며느리는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그래서 남편이 발견되긴 했는데 백골화가 진행되었대요.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사지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백골이든 뭐든 한국으로 애를 데려와서 상을 치러야 한다며 울부짖었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죽긴 왜 죽냐며 울부짖었고요. 하지만 백골화된 시체를 현실적으로 비행기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가능한다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있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미 당국에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이미 화장을 한 상태였고 저희 부부는 아들 얼굴 한번 못 쓰다듬고 그렇게 허무하고 황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고 애간장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숨을 쉴 수 없었고 하늘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는 하염없이 울었고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왜 아들이 사라진 직후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도대체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건지, 내 아들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한 건지 묻고 싶은 게 태반이었지만 애는 이미 이승에 없는 상태이고 더 이상 논쟁할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아이가 필리핀에서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같이 사업을 하던 며느리가 부부이니 아들의 명의를 대리행사하여 필리핀 사업을 모두 청산한 후 현금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방끈이 짧아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의심스럽고 미운 며느리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 사업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라도 잘 모아서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할아버지 선산 옮겨드리고 외할머니 집이라도 수리 좀 하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딱 하는 말이 남는 돈이 없더랍니다. 그동안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크게 벌이느라 이곳저곳에서 빚을 많이 졌고 사업 넘기며 인부들 인건비 주고 밀린 세금 내면 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이가 없었지요. 도대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들이 말한 돈만 해도 억인 없는데 라고 하며 따지니 며느리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사업 성공한 게 10년이 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돈만 생기면 다른 사업하고 하느라 원래 집안에 가져다 주는 돈도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로 누릴 거 하나도 못 누리고 계속 일만 하며 부부 생활했다고 하고요.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뭘 하겠어요.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입만 꼭 다물고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필리핀 일을 다 처리한 며느라이는 한국에 들어와 지 친정 고향에 가서 사는 듯 했어요. 초반에는 힘들어 죽겠다. 어머님 저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며 정신과 약 먹는 것도 보여주고 하더니 이젠 그만하고 싶다고 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하며 제 연락처도 차단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며느리를 잡기 싫고 새 삶을 살라고 응원하고 싶었지만 먼저 그렇게 연락을 끊어버리니 섭섭하고 미운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너도 재혼하고 새 삶 살아야지 하며 마음을 비웠어요. 처음 3년은 정말 새벽에 눈이 번뜩번뜩 떠지고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랑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며 거의 짐승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고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냈지요. 신기하게 3년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3년이 지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악착같이 살기 위해 일하고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감정 없이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쯤 집에 외국에서 온 편지 한 장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지요. 그런데 한 장이 아니었어요. 몇 년간 걸쳐서 보낸 거였고 그게 왜 지금 도착한 건지 납득이 안 돼요. 우체국에 전화해보니 주소가 잘못되어서 계속 반송되거나 창고에 있던 걸 다시 정리하다가 주소가 특정되어 이번에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와 남편은 그 편지를 뜯어보기 시작했고 안에 있는 충격적인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아들은 필리핀에서 실족사로 죽은 게 아니라 킬러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와 쥐죽은 듯이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낸 거였더랍니다.
첫사랑이자 끝사랑일 줄 알았던 와이프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노름으로 모든 걸 잃고 아는 사람을 따라 필리핀으로 와 몸을 팔던 도중 나를 만나 공사를 친 거고, 난 그것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애초에 필리핀에서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한국인 사람들에게서 아름아름 퍼져나간 거고, 그 여자와 관련 일당들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그 여자는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꿰어낸 거고, 공감대를 이야기하며 나를 흔들어서 내가 푹 빠지게 만들고 결혼까지 진행한 거였지.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한국에서 시까지 올리며 혼인신고하자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불안하다며 안정이 필요하다며 혼인신고부터 하자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내가 거래처 공장에 가다가 산에서 실족사 됐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엄마, 난 필리핀 킬러들한테 죽을 뻔한 거 겨우 도망쳐 나와서 지금 뒤죽은 듯이 살고 있어. 여기서 정말 내 최측근 사람 통해서 난 아예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난 주민번호 여권도 말소.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어디 일 구하지도 못하고 반군한테 걸리면 끝장나니 상 거지처럼 살고 있어. 그 여자 다 가짜야. 엄마, 내가 나 돌봐주신 사람께서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그분이 관련 자료들 그리고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 이 편지가 도착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사 갔으면 난 정말 끝인 거고. 하여튼 그분 주소 보낼 테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서 증거 가지고 전부 검찰청으로 가서 직고소했소. 그 여자가 숨겨놓은 내 돈 어마어마할 거니까 그것까지 모조리. 그 여자 그 살인마 끝장을 내야 해 하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겁니다. 전 이게 모두 사실인지 소름 끼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내준 주소로 전 아들이 최측근을 만나러 갔고, 그 최측근 또한 한국에서 문제가 있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제가 오기만을 목 빠져 기다린 상황이었고, 겨우 편지를 받은 전 그분을 찾아가 구체적인 내용과 고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들을 넘겨받아 검찰청으로 직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여자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막 주장했지만 그건 제가 주장해서 될 수가 없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할 수 있는 혐의가 입증된 후 검사가 영장을 넣어야 하는 거였지요. 그 사이 전 분노를 못 참아 며느리를 찾아가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뒤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외국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다음 달에 아예 출국해서 이민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한국에 있는 몇 년 사이 해외를 넘나들며 알 수 없는 일을 하며 부를 누리는 듯 했어요. 분명히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가 누리는 저 명품과 호화스러운 생활은 내 아들이 번 돈을 숨겨서 누리는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영장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내 아들이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전 남편과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절 버리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해외 이민을 위해 출국하려던 바로 그 전날 여권이 정지되었고 며느리는 영장이 내려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인터폴 경찰들을 통해 아들이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며느리의 출국이 금지된 거였지요. 아들은 다행히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킬러들이 소나기에서 도망치느라 다친 다리는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절뚝이는 상황이었고 얼마나 밥도 못 먹고 살았는지 피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였지요. 죽은 줄 알았던 화장까지 해서 안치까지 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다니 그 마음을 제가 무어라 표현하겠습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무슨 말이냐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며느리가 차명계좌로 아들이 재산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살아 돌아온 아들의 존재가 증거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몇 년간 도와주신 그 한국분이, 자세히 말하면 중국 출신 한국분이
비자 때문에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필리핀에 있을 때 아들이 밥 먹여주고 모든 걸 챙겨준 은혜를 잊지 않고 아들을 숨겨주고 한국에 들어와서 증언까지 해준 결과 전 며느리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지금 정신과 치료와 다친 다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기자가 기사를 쓰겠다고 하였지만 아들은 아직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 항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그리고 증언해주신 분의 비밀보장 때문에 기사화가 되면 일이 커지니 저희가 기사화를 겨우 막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니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이제는 제발 엄마 옆에 있으라고. 엄마는 너희 존재 자체가 효도롭고 감사하고 행복이라고 하면서요.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가족은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기분입니다. 세상에 정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은 많은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